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방송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이 파편이 튀어가지고 그 파편을 닦는다고 살짝 이렇게 손을 냈는데 그냥 화면 중지 스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2턴으로 하겠습니다.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하지만 일이 잘못되면 자신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의장은 신중하게 말했다. 그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소. 비록 그대가 자발적으로 죽음이나 추방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 일은 코살라의 왕에게 알려질 것이 확실하오. 그는 상가가 벌을 가했다고 결론 내리고 상가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 확실하오. 왕자는 의장의 속마음을 알아차렸다. 그것이 어렵다면 내가 한 가지 해결책을 제안하겠습니다. 내가 파리브라자카, 방랑하는 수행자가 되어 이 나라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추방의 한 종류입니다. 왕자의 제안에 의장은 솔깃해졌다. 그래도 과연 왕자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 그에게 물었다. 부모와 아내의 승낙 없이 어떻게 그대가 파리브라자카가 될 수 있겠소? 그의 질문은 승낙을 받으라는 말이었다. 하늘을 한번 쳐다본 왕자가 말했다. 최선을 다해 부모님과 아내의 승낙을 얻겠습니다. 그리고 승낙 여부에 상관없이 즉시 이 나라를 떠날 것을 약속합니다. 화끈하네. 제가 생각해도 너무 화끈해. 화끈하죠? 예. 의장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왕자의 제안이 최선의 해결책임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이틀에 걸친 날선 논쟁이 끝났다. 상가는 가우타마 시다르타 왕자는 즉시 출가자가 되어 나라 밖으로 나가고 동원령을 내리고 콜리아의 전쟁을 선포한다는 두 가지 사항을 결정했다. 그런데 막 사람들이 일어서려고 할 때 한 젊은이가 설명과 함께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진행되면 코살라의 왕이 왕자가 전쟁을 반대하다가 상가에 의해 추방된 것임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가에 좋을 일이 없으니 두 가지 일 사이에 시간차를 두어 코살라의 왕이 두 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큰일 날 뻔했다며 즉시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안심하는 사람들 속에는 전쟁에 반대한 소수파도 있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할 용기가 없었던 그들은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남몰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다. 생로병사로부터의 해탈이라는 고귀한 동기로 출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우타마 시다르타 왕자가 실은 샤캬족 내부에서 발생한 노선 투쟁의 패배에 따른 정치적인 압력을 받아 출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그의 출가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 놀라운 주장은 과연 진실일까 아니면 거짓일까? 여러분님,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실 확률가 절반 이상. 진실일 확률이 절반 이상이랍니다. 자, 독자 여러분들은 필자가 소설을 썼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이 소설은 필자가 아니라 암베드카르라는 사람이 썼다. 1891년에 태어나서 1956년에 사망했습니다. 인도의 최하층 계급인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난 암베드카르는 강철과 같은 의지로 공부하고 불과 같은 투지로 불가촉 천민 해방운동에 온몸을 던졌다. 그는 인도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과 영국에 유학해 석박사 학위를 가진 고급 지식인이 되어 인도로 돌아왔다. 마침내 독립한 인도의 초대 법무장관이 된 그는 인도 헌법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암베드카르 박사 등의 노력으로 법적으로는 불가촉 천민에 대한 차별이 사라졌지만 현실에서는 힌두교라는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사람의 귀천은 태생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과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 넌 붓다의 가르침은 어둠 속에서 찾아낸 한 줄기 빛이었다. 뜻밖의 불교에서 평등 사상을 발견한 암베드카르는 수십만 명의 불가촉 천민과 함께 불교를 개종했다. 1957년 민중교육협회는 그가 남긴 원고들을 모아 The Buddha and His Dhamma, 이게 담마로 되어 있네요. 붓다와 진리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의 제1권인 시다르타 고타마, 시다르타 가우타마 How a
이게 뭐야? How a Bodhisattva became the Buddha. 가우타마 시타르타 보살은 어떻게 붓다가 되었나?에서 파트 1 From birth to 파리브라자카 첫째 부분 탄생에서 방랑하는 수행자까지의 14번 Conflict with the 상가와의 다툼 15 Offer of Exile 추방이라는 제안 16 파리브라자카 The Way Out 방랑하는 수행자 해결책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독자 여러분이 앞에서 본 소설의 내용이다. 물론 필자가 긴장감 넘치는 현장의 생생한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간결한 대화체로 된 원문에 약간의 덧칠을 했지만 내용은 원본과 같다. 그렇다면 암베드카르는 왜 이런 소설을 썼을까? 소설은 작가가 하는 상상력의 산물이다. 이런 점에서는 그의 풍부한 상상력이 발휘된 것이 맞다. 그런데 법학은 물론이고 철학, 역사학, 정치학, 인류학, 사회학, 경제학 등을 두루 공부한 그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런 추정을 했을까? 필자는 뭔가가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이 점을 밝히는 것은 이 원고를 쓰는 필자가 의도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과제로 남겨둔다. 여하튼 가우타마 시타르타는 제가 여기 가우타마 시타르타라고 표기한 이유가 있어. 여러분님 뭐겠습니까? 황제하고 관련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거 초기불교 하시는 분들은 가우타마 시타르타라고 발음하면 경기를 일으켜. 그래. 고타마 시타타라고 이래 발음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쳐죽일 놈이 되는 거야. 진짜? 불경스러운 놈이 되는 거야. 와, 근데 이게 웃기는 게 너무 편집적이다. 이때 당시에 이 샤카모니 되기 전에 고타마 시타르타가 활동하고 이럴 때는 빨리어가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6, 7세기경에 만들어진 그런 용어라는 게 지배적이고 또 그보다 좀 빠르게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거 누구야? 아쇼카 왕 뒤야. 그 뒤에 만들어진 언어라고 추정하는 게 있어요. 고빈드 찬드라 빤데 그 양반이 쓴 책 제가 내일 갖고 와가지고 그거 읽어드릴게. 그 부분 찾아놨어.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그때는 고타마 시타타라고 부른 게 아니고 가우타마 시타르타라고 불렀다니까. 정신 차리라니까 제발 좀. 빨리어에 꽂혀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진실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오리야 길이야 헤매지 말라니까. 아무튼 그건 그렇고 여하튼 가우타마 시타르타는 29년 동안 정든 가족과 고향을 떠나게 됐다. 야, 초절정미인 마누라 3명하고 토끼 같은 새끼들 놔두고 가려면 이거 발걸음이 떨어졌겠습니까? 여러분님. 강가에서 머리를 밀고 사냥꾼과 옷을 바꿔 입고 나서 사방을 둘러보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돌아올 것이 정해져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한 막막함이 이제 막 세속을 떠난 방랑하는 수행자의 머리로 가슴으로 물밀듯이 밀려왔다. 나라 밖으로 가기는 가야 하겠는데 땡땡땡. 독자 여러분이 그러면 어디로 가겠는가? 북쪽으로 가려니 설산 히말라야가 떡하니 버티고 있다. 도저히 넘을 수가 없다. 동쪽으로 가려니 몇 나라를 지나면 바다가 나타난다. 바다 건너 또 어디로 가야 하나? 남쪽으로 가려니 몇 나라를 지나면 빈디아 산맥이 있는 데칸 고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그렇다면 서쪽도 만만하지 않다. 인더스라는 큰 강을 건너면 나오는 고개를 넘으면 전혀 다른 세상이 있다는데 가는 길이 너무 멀어 무사할지 장담할 수 없다. 게다가 오라는 곳도 없지 않은가? 결정차 오라는 곳이 없어. 가긴 가야 되는데 오라는 곳이 없어. 하지만 고민은 그래 오래 가지 않았다. 가우타마 시타르타 방랑하는 수행자는 새로운 삶을 위한 방향을 서쪽으로 잡았다. 서쪽으로 가면 카필라에서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었다. 만약 코살라나 마가다와 같은 이웃나라에 있다가 왕에게 잡히면 그들은 반드시 자신을 이용해 카필라를 압박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동정인 상가의 의장을 비롯한 반대파들에게 알려지면 가족을 핍박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카필라와 가족에게 해가 미치지 않는 길을 택했다. 조용하지만 침착한 발걸음을 내딛는 그의 눈앞에 봄날의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뭐 좀 이거 멜로 드라마 같습니까? 같답니다. 일반적으로 가우타마 시다르타는 출가자가 되어 동남쪽인 마가다국의 라자그리아 왕사성으로 갔다고 알려져 있다. 그가 순수하게 종교적인 목적으로 출가했다면 그렇게 움직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시 인도 북부의 동쪽 지역, 즉 겐지스강의 하류 지역은 바라문과 대립하는 태도를 가진 자유사상가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암베드카르 박사가 제시하는 가우타마 시다르타의 출가 동기는 완전히 다르다. 그가 비록 방랑하는 수행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가족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은 정치적인 상황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가 동쪽의 자유사상가들을 찾아가기보다는 가능한 한 카필라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출가 동기와 도 맞아 떨어진다. 이에 필자는 당시 가우타마 시다르타는 가능하면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길 원했다고 본다. 당시에 그런 곳이라면 카이바르 고개 넘어 서쪽에 있는 페르시아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국경지대에 있는 카이바르 고갯길은 지금도 동과 서를 잇는 주요 통로인데 가우타마 시다르타의 시대에는 동서의 두 세계를 잇는 유일한 육로라고 할 수 있었다. 인도 아리안족을 비롯한 침입자들이 이 고개를 넘어 인도로 쏟아져 들어왔고 상인들 역시 이 고개를 넘어 다니며 무역에 종사했다. 1947년 8월 파키스탄이 종교적인 이유로 인도에서 독립하기 전에는 카이바르 고개가 인도와 서방 세계를 갈라주고 있었다. 그러니 지금부터 2500년 정도 전이라면 누구든지 육로를 이용해 인도에서 자취를 감추고 싶은 사람은 카이바르 고개를 넘어 서쪽으로 가야만 했던 것이다. 예, 이상입니다. 뭐 좀 그럴듯합니까, 여러분님? 매우 그렇다. 매우 그럴듯하답니다. 그럴듯 안 한데 하면 어쩔 거야. 그러니까. 그럴듯하다고 해야지. 아니 뭐 소설이라도 소설 실화 같은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뭐 이거 이 암베드카르 박사의 그 원문을 제가 다 읽고 좀 약간 각색을 해가지고 했고 마지막에는 또 제가 서쪽으로 갔을 것이다라는 추정, 요거 제가 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왜 서쪽으로 가야 페르시아의 황제 가우타마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다음 시간에는 제2장 황제 가우타마, 예,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뭐 한 꼭지로 하려 했는데 본의 아니게 두 꼭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 헤어롬님이 좀 빨리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막 약소하게 요 두 꼭지로 가름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저녁답에 또 시간이 난다 그러면 한 꼭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